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왜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 존엄으로 모시고 있냐고 직격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김건희 여사와 50억 클럽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정부와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탈당과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다음 달 중순까지 가칭 개혁 신당을 창당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우 이선균 씨가 서울 성북구의 한 공원 인근 자동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10월부터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10월 출생아가 19,000여 명이 그치며 또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아이를 낳으면 9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최대 5억 원까지 연 1.6%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 이후 국민의힘 정당 후원금이 5배나 늘었습니다. 오늘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총선 출마 예정자 14명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동 선언도 했고요. 한 비대위원장의 어제 취임사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한 위원장 영입의 효과가 좋은데 넘어야 할 산이 버티고 있죠. 내일 야당이 상정할 김건희 특검법에 어떻게 대응을 할까 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면 특검법을 총선용이라고 규정한 대통령실과 임기 시작부터 충돌을 할 거고 거부하면 총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우선은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그렇게 검사가 싫다면서 왜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 존엄으로 모시고 있냐고 직격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 이지율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국회로 출근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취임 첫날에 이어 이틀 연속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각을 세우며 대합투쟁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은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도 아니고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 존엄으로 모시는 건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002년 검사 사칭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한 겁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공식 일정 없이 원내 지도부와 김건희 특검법 대응 전략 마련에 집중했습니다. 총선용 악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아직 통과도 안 됐으니 거부권을 얘기할 단계도 아닙니다. 비대위는 비정치인 위주로 구성할 거라고 밝혔는데 예정했던 오는 29일보다 출범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시간과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땀 흘려 돈 벌고 가족을 보호하고 동료 시민에 대한 선의를 가진 분들을 상징하는 분들을 모셔야 한다고. 한 위원장은 내일 김진표 국회의장 예방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르면 내일 이 대표와도 상견례 자리를 가질 수 있는데 첫 대면부터 날선 신경전을 주고받을지도 관심사입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두고 여야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위원장이 특검법을 악법이라고 한 데 대해 모두 혼연일체가 돼서 대통령 부부 심기 보전에 앞장섰다고 비난하면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그러니까 그 이후를 걱정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겉으로는 국민 교란용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 내에서 특검 수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찬성한다며 특검법 처리를 압박했습니다.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서 대통령 부부 심기 보전에 앞장선 모습 보기 씁쓸합니다. 김건희 특검법으로 총선 승기를 잡겠다는 민주당이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기정사실인 만큼 대응책을 고심 중입니다. 민주당은 장애 투쟁 가능성을 열어두고 한동훈 비대위의 공천으로 이탈표가 예상되는 내년 초쯤 재의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재의결은 당연한 절차로 시점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국민 교란용 특검으로 규정하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당 일부에서 특검 수용론이 나오면서 부담이 큰 건 마찬가지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특검법을 받으면 초유의 사태고 거부하면 국민적 비난이 가중된다며 진퇴양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특검법 거부는 총선을 망하자는 것이라며 한동훈 비대위의 결단을 압박했습니다.
여야 모두 김건희 특검법을 국민의 심판으로 규정한 만큼 특검법을 둘러싼 여론전은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보름달은 지고 초승달은 항상 차오른다. 12년 전 새누리당 최연소 비상대책위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공식 탈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의 정치적 고향인 서울 상계동에서 말이죠. 국민의힘은 그동안 감사했다며 전직 당대표에 대한 예우를 표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밝은 표정으로 서울 상계동 한 고깃집에 등장합니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이 변화가 없는 정치판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없다. 과거의 영광과 유산에 미련을 둔 사람은 선명한 미래를 그릴 수 없다며 국민의힘을 떠나겠다 선언했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합니다. 동시에 국민의힘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비대위원으로 박근혜 키즈라 불리며 정치를 시작한 지 12년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을 이어온 이 전 대표는 무책임한 현재의 위정자들이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신당 창당의 조건인 발기인 200명의 서명을 받은 이 전 대표는 다음 달 중순까지 가칭 개혁신당을 만들어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계획입니다. 당당하게 표 떨어지는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 내년 4월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닌 상계동의 꿈, 보편적인 민주시민의 고민을 담아낼 수 있는 이 전 대표와의 만남의 선을 그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선 상대를 악으로 상정해 청산하는 것을 소명으로 한다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내년 총선 전 국민의힘과 연대하는 등의 재결합 시나리오를 전면 부인하며 신당으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 선언과 그 여파 정치부 민지숙 기자가 더 따져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이 전 대표가 탈당하게 된 이유부터 좀 볼까요? 네, 최연소 당대표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큰 공을 세웠지만요. 그랬죠. 이후 당권을 놓고 대통령 측근들과 내부 분쟁을 겪고 대표 자리를 내려놓게 되면서 정부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두구육 이 발언으로 당 징계를 받기도 했었죠. 돌이켜보면은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네, 이 전 대표 윤 정부를 80년대 신군부에 비유한 발언도 논란이 됐는데 이 전 대표 오늘도 독재 정권을 소환하며 현 여당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대통령과 당대표가 모두 군인인 시절을 겪어내고 이겨냈던 우리가 왜 다시 한번 검찰과 경찰이 주도하는 정치적 결사체 때문에 극한 대립을 강요받아야 합니까? 이 전 대표는 계속해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도 국회가 아닌 고깃집에서 연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연 식당 이름이죠. 이준석 전 대표 오늘 연설이 상계동 XX 갈비 선언으로 기록되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노원구 상계동 이 전 대표가 세 차례 고배를 마셔 영선 중진이란 별명을 안겨준 곳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전 대표 앞으로도 이 지역 출마 의지엔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언제 어디서 정치하더라도 상계동 사람들의 바람대로 내가 먹고 즐길 것을 아끼며 된 아이의 교육비가 가치 있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저렇게 정치적 고향을 강조한 이유가 있겠죠? 네, 신당의 성공 요건 크게 인물과 지역 기반 자본력으로 꼽힙니다. 네. 그중에서도 확실하게 표를 가져올 수 있는 이 지역 기반이 탄탄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웠는데요. 네. 96년도 15대 총선에서 자유민주연합 이 자민련의 경우에도 충남 부여 출신인 김종필 전 총리가 충청권 표심을 휩쓸면서 무려 50석을 확보했습니다. 네. 7년 전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도 38석을 확보해 교섭단체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호남 지역권에서 표를 끌어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기반이 없다시피 한 이 전 대표 보수의 심장인 대구 지역을 찾아 민심에 호소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 표심이 이 전 대표에게 움직일 가능성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네. 이준석 신당의 경우 자본력도 부족해서 성공이 어렵다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이 전 대표는 새로운 정치 문화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창당에는 지역, 자금, 그리고 인물, 그러니까 뜻을 같이 한 사람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천하용인 아무도 오늘 보이질 않았어요. 맞습니다. 네 사람 모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 앞서 잔류하겠다, 국민의힘이 남겠다라고 네. 선언을 했죠. 이 전 대표 다른 분들의 거취는 곧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나머지 세 사람 오늘 연락이 모두 닿지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표 측에 따르면 탈당 기자회견은 일단 지역구 행사 성격이라 함께하지 않았고 조만간 각자 개별적으로 입장을 낼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실상 신당에 함께하겠다라고 공식 선언한 인물 그래서 아직까지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 탈당과 창당 선배인 안철수 의원 이준석이 중도 청년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총선 영향력 이번 신당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천하용인 중에서 한 명은 또 비례대표이기도 하고 한 명은 또 다른 데 당협위원장이기도 하고 네. 참 고민이 많을 겁니다. 지금까지 민지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향해 여당이 집권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일갈했습니다. 정쟁이 아닌 국정 운영에 힘을 쏟으라 이겁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되려 한동훈 비대위 출범을 계기로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당을 위해 총선 불출마까지 선언했는데 이 대표는 다 쥐고 있다 이거죠.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식 취임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향해 충고했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이재명 대표와 운동권 세력이 나라 망치는 것 막아야 한다면서 전면전을 예고한 걸 애둘러 비판한 겁니다.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집권당입니다. 국정에 책임을 진 것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입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선 한 비대위원장의 등판을 계기로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의 불출마 선언은 이 대표를 향한 메시지라며 혁신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통합비대위 구성을 위한 당대표직 사퇴 요구에 대해서 지금처럼 무건 수행으로 일관한다라고 한다면 민심은 점점 더 차갑게 냉각될 것이다. 공천 이후로 시기를 규정하긴 했지만 친명계에서도 이 대표의 결단 가능성이 언급됐습니다. 통합선대위를 조기 구성해 내부 갈등을 종식해야 한다는 요구도 터져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에게 전화도 드리고 문자도 드렸다며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 이 전 대표 측은 두 사람 간 직접적인 대화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처럼 양측 간 대화의 물꼬가 막혀있는 가운데 이 대표는 내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오찬을 하며 통합을 위한 묘안 찾기에 나섭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루됐다는 대장동 의혹은 당초 한 지역 언론사 기자의 취재로 불거졌습니다. 당시 이 의혹을 보도하자 화천대유 등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이재명은 관련이 없다를 외쳐 더 수상했다고도 했죠. 제보자가 이낙연계 최측근 인사였다고 했는데 오늘 문재인 정부 시절 남평호 전 총리실 민정실장이 그 제보자가 나였다고 밝혔습니다. 박은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평호 전 총리실 민정실장이 대장동 의혹 최초 보도의 제보자가 자신이라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제보자라고 밝히게 된 것은 정치가 부정과 부패와 함께할 수 없다는 양심의 반려였습니다. 국민이 의심스럽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정치인들이 외면하고 왜곡한다면 진실과 약자의 목소리가 설 곳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당시 언론 제보 사실에 대해선 이낙연 전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도 밝혔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최초 보도하고 제보자가 이낙연계라고도 밝혔던 기자는 이낙연 측이 대선 실패의 원인이라는 공격에 남 실장이 반응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녁에 늦게 전화 왔습니다. 23일 날. 이제 마음을 좀 정리를 하고 있다고. 차라리 다 밝히고 그 잘못된 그 범죄 카르텔들에 대한 그 사실을 밝히고 정면적으로 공세로 좀 전환하겠다는 마음을. 아울러 대장동 첫 보도 직후 화천대유 측은 박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재명 후보와 상관이 없다고 항변했다고도 전했습니다.
화천대유는 이재명 후보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좀 내려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한다는 게 회사 입장입니다. 당시 화천대유 측은 최초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기사 삭제 가처분 등 조치를 취했지만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 씨가 서울에 있는 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동안 이 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해왔죠.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에는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심한 시각 한 SUV가 서울 북악산 도로를 따라 올라갑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서울 성북구의 한 산자락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배우 이선균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앰뷸런스 병원에 가서 할 일이 없잖아요. 장의사 차 싣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서 경찰은 오전 10시 12분쯤 이 씨의 매니저로부터 이 씨가 유서 같은 메모를 작성하고 집을 나섰는데 어제까지 연락이 됐지만 차량도 없어졌다는 112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신고 시 8분 만에 공원 인근에서 차량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취재 결과 해당 메모에는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0월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진 이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뒤 3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증거는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뿐이라며 줄곧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어제는 누구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경찰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마약 투약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배우 이선균 씨는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해왔는데 왜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마약을 수면제로 알고 코로 흡입했다는 진술이 공개되자 압박을 이기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튜브에선 이선균 씨의 통화 녹음 내용까지 나왔죠. 이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경찰에서 저와 공갈범들 사이에 어느 쪽이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우 이선균 씨는 혐의를 줄곧 부인했습니다. 1, 2차 조사 땐 유흥업소 김 씨가 준 약물을 수면제라 생각했고 알고 마약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3차 조사 후인 어제는 억울하다며 경찰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에서도 음성이 나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듯 소명에 적극적이던 이 씨가 갑작스레 사망한 건 심한 압박감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이 씨가 5번이나 마약을 코로 흡입했다고 한 강남 유흥업소 김 실장의 진술 보도가 직격탄이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씨가 빨대를 이용해 케타민 가루를 흡입하는 걸 봤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 씨는 빨대를 써서 코로 흡입했지만 수면제로 알았고 마약인 줄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 말이 엇갈리는 와중에 한 유튜브 채널에 이들의 통화 녹음까지 공개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 씨 요청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이선균 씨는 긴 무명 시절을 거쳐 30대의 빛을 보고 40대 월드스타의 반열까지 오른 배우입니다. 올해는 이선균 씨가 주연한 영화 2편이 동시에 칸 국제영화제에 초청받는 영예도 안았는데 갑작스러운 이 비보에 연예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며 데뷔해 뮤지컬 배우 등으로 오랜 무명 시절을 보낸 이선균. 드라마 하얀 거탑과 커피 프린스 1호점, 파스타를 거쳐 30대에야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영화로 보폭을 넓혀 상업영화의 흥행 보증 수표가 됐고 독립영화까지 아울렀습니다. 캐릭터 소화력이 뛰어나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선 고단한 삶을 산 주인공을 위로하는 참된 어른의 연기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게 된 것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 출연하면서입니다. 내가 원래 선을 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데 그 순간 함께여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의 결과가 뭐 일시적인 관심이 아니라 한국 영화의 큰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까지 영화 잠등에서 활발하게 연기했지만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자 각종 광고가 삭제됐고 새 드라마에서 하차했습니다. 이선균의 사망 소식에 충격에 빠진 문학계는 드라마 제작 발표회와 인터뷰, 1000만 관객 달성 무대 인사 일정 등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파친코의 이민진 작가가 창의적인 재능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밝혔고 배우 수연도 누구나 자신의 실수를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애도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연예인 마약 수사는 2달 넘게 진행되고 있죠. G드래곤과 이선균 씨를 비롯해 강남 유흥업소 종업원 등 모두 10명의 대상이었는데 이선균 씨가 숨지면서 수사는 그야말로 용두사미가 되게 생겼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그동안 수사 경과부터 좀 보겠습니다. 수사 기간이 꽤 길었습니다. 2달 넘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선균과 G드래곤 등 10명을 대상으로 한 연예인 마약 수사는 지난 9월에 첩보가 입수돼 내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0월 중순 이선균과 G드래곤에 대한 진술이 나오면서 정식 입건됐고 곧바로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때만 해도 사회적인 파장이 꽤 컸고 경찰도 별도 수사팀을 꾸려 의욕적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 대한 신체 검사가 수사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네. 머리털과 소변 등 채취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신체 부위를 검사했는데 간이 검사와 몇 차례 국가수 정밀감정에서도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번 마약 사건을 두고 그야말로 별의별 의혹이 참 많았는데요. 2달 넘게 결정적인 물적 증거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고 여러 의혹도 대부분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입증도 안 되고 그런데도 이렇게 의혹은 넘쳤단 말입니다. 네. 이번 수사는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는 강남 유흥업소 여 실장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이 수사가 한 사람의 말로 시작됐던 건데요. 이 경찰이 시점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중요 피의자들이 마약을 했다고 의심되는 시점은 최소 몇 달 전이었습니다. 이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이면 현장에서 마약과 관련된 물건들도 찾고 신체 검사에서도 쉽게 양성 반응이 나왔을 텐데 너무 오래전이다 보니까 여 실장의 진술은 있는데 결정적인 증거나 정황을 못 찾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2달 내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수사 초기에는 혐의가 거의 드러나지 않은 내사자가 5명, 정식 입건자가 5명이었는데요. 2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입건은 7명뿐이고 3명이 내사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선균에 대한 수사는 이대로 종결 처리됩니다. 이 피의자가 숨지면 수사나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일명 공소권 없음 처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가수 G드래곤은 경찰과 검찰이 재판에 가보지도 못하고 이미 지난 19일 공식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요. 이 두 사람을 제외하면 사실 공인이라고 부를 만한 유명인은 없습니다. 재벌 3세라는 한 여성, 얼짱이라는 한 작곡가, 의사 등이 있는데 혐의가 단순 마약 투약과 마약을 전달한 정도여서 수사는 전체적으로 이대로 종결 수준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경찰청은 일단 이선균의 사망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며 말했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는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승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야당은 방송통신 경력이 없다며 전문성 부족을 공격했고 여당은 방통위법에 의하면 검사 15년이면 위원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공정한 운영의 적임자라고 엄호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인사청문회에 나온 김홍일 후보자는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이쪽 사정에 대해서 더 공부해서 방송통신의 공정성이. 야당은 김 후보자가 방송통신 경력이 없는데 검찰 출신이어서 지명됐다며 방송장악 의도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후보자님 지금이라도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옮기시거나 다시 권익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당은 방통위 설치법엔 검사 경력 15년이면 방통위원이 될 수 있다며 결격 사유가 없다고 엄호했습니다. 오히려 법과 절차,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적임자라고 했습니다. 결격 사유가 없는 후보자를 야당 측이 무분별하게 전문성을 거론하면서 비판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야당의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후보자가 담당 검사였던 31년 전 김순경 사건도 청문회에 소환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피해자를 만나 사과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제가 연락을 해서
그런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저도 가슴에 있는 돌 하나를 내려놓고 싶고요. 김 후보자는 방통위원 2인 체제가 바람직하진 않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폭행하고 폭언을 일삼은 축협조합장 소식 보도해드렸었죠.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임금 체불, 성희롱 등등 18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직원을 마치 하인 부리듯 다뤘다네요. 정치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직원이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주먹질하고 발로 차는 여성. 유족이 보는 앞에서 소주병까지 들어 위협합니다.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입니다. 앞서 축협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신발을 벗어 직원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참다 못한 직원이 고발했고 고용노동부가 특별 근로감독을 벌였습니다. 18건의 위법사항과 2억 원이 넘는 체불임금이 적발됐는데 폭행을 비롯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노조방해, 수당 미지급 등 그야말로 부조리 종합판입니다.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9%가 최근 6개월 동안 조합장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고 사표를 강요하거나 시간의 수당을 내놓으라고 하는 등 직원들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당하게 일해가지고 시간의 수당을 받아갔는데 네 신랑이 책임자니까 얘는 왜 또 더 받아가냐 그러면서 그걸 환수해 갔어요. 하인처럼 직원을 대해요. 니네들이 일을 잘해야지 내가 다음 조합장을 할 수 있어. 고용노동부는 해당 조합장에게 과태료 1억 5,200만 원과 검찰 송치, 농협중앙회 징계 요청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정상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해명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지난 8월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겐 약을 처방해준 의사가 있었죠. 이미 다른 곳에서 약을 처방받은 상태였는데도 말입니다. 이 의사를 수사하다 보니 이 롤스로이스 사건과는 무관하게 여성 환자 10여 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를 쓴 채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성이 법원 밖으로 나섭니다.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 신모 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 연모 씨입니다. 롤스로이스 사고 죄책감은 안 느끼시나요? 느낍니다. 죄송합니다. 앞서 경찰은 염 씨가 신 씨의 진료 기록을 허위로 기재했다가 사고 발생 뒤 이를 삭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마취 상태인 여성 10여 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염 씨에 대해 중강간, 중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해당 병원은 영업을 중단했고 내부는 철거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염 씨는 강남의 한 다른 병원으로 옮겨 무면허 의료 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여성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난 다음에 너무 충격이 크셔가지고 일단 사진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염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2011년 소말리아 해적을 퇴치하는 아덴만 여명작전 당시 총상을 입은 석혜균 선장을 치료했던 아덴만의 영웅 이국정 교수 기억하시죠? 이 교수가 국군 장병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국군 대전병원장에 임명됐습니다. 군은 그간의 공로를 인정해 명예해군 대령으로 진급도 시켜주었습니다. 강재문 기자입니다. 이국종 교수가 신원식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지휘봉을 전달받습니다. 국방부 의무자문관이자 중증외상 분야 권위자인 이 교수가 국군 대전병원장에 임명된 겁니다. 큰 보직과 큰 계급을 저에게 부여를 해줌으로써 저도 좀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실망이 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 교수는 2011년 아덴만 여명작전 당시 총상을 입은 석혜균 3호 주얼리오 선장을 치료하며 군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당시 성공적인 치료를 계기로 지난 2015년 명예대위에 위촉됐는데
소령과 중령 진급을 거쳐 명예해군 대령에까지 진급했습니다. 그동안 이 교수는 해군 순항훈련이나 해상 드론을 활용한 조난자 탐색 구조 훈련 등 다양한 군 훈련에 참여하며 군 의료체계 개선에 이바지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군 장병의 복지와 그리고 생명 수호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큰 틀에서 좀 움직여갈 생각입니다. 국군대전병원은 국군의무사령부 예하 국군병원으로 성남 수도병원 못지않은 규모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군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이 교수는 내일 취임식과 함께 본격 업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내년 4월 10일에 치러집니다. 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뉴스7이 이번 선거에서 뭘 가장 눈여겨봐야 할까 3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은 전통적으로 선거 성적을 결정짓는 승부처였죠. 전체 인구의 절반이 밀집돼 있기도 하지만 정치적 상징성도 매우 큰 곳입니다. 지난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것도 수도권에서의 압승덕이었죠. 그래서 여야 모두 수도권 표심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먼저 최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집권 4년 차에 치러진 20대 총선. 여당인 새누리당이 진박감별과 옥새파동 등 심각한 공천 내용을 겪은 결과 수도권 민심은 야당을 선택했습니다. 수도권 122석 가운데 67%인 82석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면서 한석차 신승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서울 수도권의 선거 결과를 보면 새누리당 정권의 경제 시책이 얼마나 잘못했다는 것을 국민이 표로다가 심판을. 4년 뒤 21대 총선에선 수도권 민심이 여당으로 더 크게 쏠렸습니다. 유례없는 코로나 전국 속에 정부 지원론이 압도하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의석 대부분인 103석을 휩쓸며 총선 압승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지지는 반대로 향했지만 수도권의 표심이 선거 결과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고정돼 있는 표심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이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그 표심을 쉽게 장악할 수 있다는 측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산토끼일 수 있는 거죠. 여야가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표심 공략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은 수장을 젊은 비대위원장으로 교체하며 중도, 청년층과 함께 수도권 표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활동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만큼 민생경제 중심으로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전 총선보다 수도권 비중이 더 커진 데다 수도권 유권자들의 경우 각종 이슈에 대해 유난히 민감한 만큼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한 각 당의 선거 전략과 셈법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 두 번째는 보수 텃밭으로 꼽히는 부울경 지역입니다. 전통 보수 지역임에도 요즘 이곳 표심이 만만치 않거든요. 민주당이 여기서 절반 의석을 갖고 오겠다고 벼르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공교롭게도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모두 이 부산을 찾았습니다. 이어서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에서 부산 모든 지역구를 석권한다는 목표입니다. 윤 대통령이 부산에 큰 애정을 가지고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기대 역시 크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부산 글로벌 허브 특별법 등 여당 프리미엄으로 지역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가덕도, 또 신공항, 또 조기 개항과 또 우리 산업은행, 또 부산 이전, 또 우리 북한 재개발권 해서 이런 것들을 조속히 완료하겠다는. 부산 18석 가운데 3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도 내년에는 과반 의석을 목표로 할 정도로 반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총선에 나설 인사들이 단체장 출신 등으로 경쟁력 있는 후보군인데다 최근에는 당 차원의 공약 등 전략적인 지원도 늘었다는 설명입니다. 무엇보다 부산에서도 정권 심판론이 크다는 주장입니다. 부산 엑스포의 실패가 부산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산 발전에 대한 불안함, 실망감 이런 것들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무상 대중교통과 어르신 돌봄 등 민심에 맞닿은 공약을 내걸고 정책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는 계획입니다. 부산 민심에 따라 울산과 경남 등 인접한 지역의 표심이 좌우되는 경향도 큰 만큼 앞으로 남은 100일간 부산을 향한 여야의 구애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마지막으로 총선의 승패를 가를 핵심 요소는 바로 인적 쇄신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새 인물 찾기와 세대 교체 경쟁에 나서고 있는 건데 이게 쉽지 않죠. 7, 8, 9 세대를 앞세운 국민의힘이 맞서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인적 쇄신 신호탄을 먼저 쏘아 올린 건 국민의힘입니다.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와 김기현 대표 사퇴,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까지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비판하시면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반응하고 바꿉시다. 이제 정말 달라질 거라 약속드리고. 고강도 쇄신을 선언한 한동훈 비대위는 7, 8, 9 세대를 앞세워 더불어민주당의 86 운동권 견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가 유지되는 한 확 바꿨다는 이미지를 주기 어려운 민주당은 더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시스템 공천을 통해 현역 의원 30명가량을 물갈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류사명 전 총경,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윤석열 정권을 겨냥한 새 인물 발굴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역사 왜곡과 징용공 배상 거부에 대해 말 한마디 못하는 친일 퍼지기 외교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다만 양당 모두 아직 존재감 넘치는 새 얼굴을 발굴하지는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영입 인사를 보면 거기에 과연 컨셉이 있나? 계속 발표를 해도 국민들이 그냥 시큰둥한 면이 좀. 본격적인 공천 작업을 앞둔 양당이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에 부합하는 인적 쇄신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오늘 코와 목 어떠셨습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중국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죠. 특히 수도권과 충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기록했는데 충남 전역에는 예비 저감 조치까지 내려졌습니다. 이상혁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북악 스카이웨이입니다. 이곳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미세먼지로 온통 휘뿌였습니다. 양산에서 최영림이 모처럼 만에 올라오셔서 서울 전체가 볼 수 있는 팔각정에 올라왔는데 안 보여요. 평소라면 3km밖에 안 떨어져 모습을 보여야 할 광화문 거리가 먼지에 거의 모습을 감췄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인천 등 수도권과 충청에서 나쁨을 기록했고 곳곳에 예비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중국과 몽골 등으로부터 미세먼지가 들어온 데다 대기 정체가 일어난 탓입니다. 어젯밤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수도권 등에서 농도가 크게 높아졌고요. 대기질이 갈수록 나빠지면서 서울 광장 스케이트장의 경우 조금 전부터 내일 밤까지 운영을 중단합니다. 전문가들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어질 경우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할 때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머리카락 굵기의 1000분의 1 정도 되는 극초 미세먼지는 뇌 속으로 침투해 정신질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추위가 풀리면서 말썽을 부린 이번 미세먼지는 앞으로 이틀간 더 이어지다 주말쯤 전국에 걸쳐 비가 오면서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항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어디에 연락을 하면 될까요? 요즘엔 주로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는데 홈페이지 첫 화면이나 하위 메뉴 그 어디에도 피해 구제 정보가 나와 있지 않은 외국 항공사들이 꽤 있습니다. 항공사 15곳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하위 메뉴에 들어가 봐야 간신히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을 정도였죠. 많이 이용하면 서비스도 좋아질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닌 겁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이모 씨는 지난 6월 일본 여행을 위해 에티오피아 항공사 일본행 왕복권을 40만 원에 샀습니다. 출국 당일 5시쯤 출발 예정이던 비행기는 계속 연착되더니 밤 9시쯤 결국 결항됐습니다. 결항이 됐으면 대체 항공편을 알아줘야 되는데 24시간 뒤에 출발하는 걸 알아봐주겠다. 저희는 뭐 3박 4일 가고 4박 5일 가고 이러는데. 결항에 따른 보상을 항공사 측에 요구했지만 담당자와 접촉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국제 전화도 하고 공식 채널로 메일도 보내고 했는데 저도 거의 한 달 정도 걸렸어요. 이쪽으로 피해 구조 신청해라 라고 하는 사이트들은 들어가지지도 않아요. 실제로 이 씨가 이용했던 에티오피아 항공사 사이트를 접속했지만 보상이나 환급 등 구제 정보와 관련한 링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외국 항공사 46곳 가운데 6곳에서 메인 화면이나 하위 메뉴에서도 피해 구제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머지 21곳 역시 겨우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만드는 등 피해 구제의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외국 항공사 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532건으로 국내 항공사보다 배 가까이로 많은 실정입니다. 소비자원은 외국 항공사의 피해 접수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할 것을 당부하고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개선 작업을 해나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올해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가 14,000명, 체납액은 3,706억 원이나 됩니다. 특히 작곡가 겸 래퍼 도끼와 배우 김혜선 씨는 건강보험료만 수천만 원 체납해 고액 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대상에까지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래퍼 도끼인 이준경 씨는 지난해 3억 원이 넘는 종합소득세를 밀려 국세청의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 대상자가 됐습니다. 올해는 건강보험료까지 체납해 또다시 상습 체납자가 됐습니다. 이준경 씨가 지난 2018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체납한 건강보험료는 2,2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배우 김혜선 씨와 가수 조덕배 씨도 수천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2014년 5월부터 48개월간 건강보험료 2,700만 원을 체납했고 조 씨는 3,239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는데 기간이 무려 2010년부터 2019년까지로 파악됐습니다. 건보공단은 이준경 씨와 김혜선 씨에게 예금 채권과 자동차 등 체납 처분을 추진하고 납부 독려를 했지만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았는데 납부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납 방치하고 있어서 그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그 병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으며 그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4대 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가 14,000명에 달했습니다. 체납액만 3,70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자금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건설업계 16위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4천억 원 정도의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데 이를 갚지 못하면 워크아웃 신청이 불가피하게 되거든요. 문제는 태영 하나로 끝날 것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사업장 전반에 도미노처럼 위기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서울 성수동의 한 노후 건물 부지입니다. 태영건설이 이 땅을 사들여 사무실용 빌딩을 지으려고 계획했지만 건물 철거도 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됐다 이런 말이 있고 잔금은 되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런 말도 있고 정확히 모르겠어요. 태영건설은 PF 대출을 통해 480억 원을 조달했지만 상환 만기일을 한 차례 연기했고 2차 만기일이 바로 내일입니다. 이 돈을 포함해 모레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돈은 3,965억 원에 달합니다.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우발 채무까지 합치면 무려 3조 8천억 원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현재 경영 정상화를 위해 계열사와 자산 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측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금 자금이나 이런 거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실제로 워크아웃을 하냐 어쩌냐 이런 거는 회사 결정 사항이기. 문제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갈 경우 PF 사업장과 제2금융권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축은행하고 중소형 증권사가 이 PF 대출 비율도 높고 지금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어서 저축은행과 함께 중소형 건설사가 줄도산이 나타날 가능성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이른바 F4 수장들도 만나 워크아웃 가능성을 점검했지만 PF 문제에 있어 정부 차원의 직접적 금융 지원은 없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부터 적용되는 대학 입시제도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 포기해버리는 수포자란 말이 흔할 정도여서일까요? 수능 수학이 비교적 쉬워지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 문제는 변별력이 떨어질 거라 사실상 대학 고사가 부활하진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럼 또 거기 맞춤 사교육이 성행을 할 테니까요. 박유영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최종 발표한 2028 대입 개편안은 모든 수험생이 똑같은 수능 문제를 푸는 통합형 수능으로 바뀌는 게 핵심입니다. 국어, 수학은 물론 직업탐구와 17개에 달하는 사회과학탐구의 선택 과목이 전부 없어집니다. 사회와 과학은 고1 때 배우는 통합 과목 수준으로 출제되며 문과, 이과생 구분 없이 모두 응시해야 합니다. 미적분 2와 기하를 포함한 심화 수학은 수능 과목에선 결국 빠졌습니다. 힘든 영역을 모든 아이들에게 공부하게 하는 것이 불필요한 사교육도 많이 유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번 개편안이 수험생의 학습 부담을 실제로 줄일 거란 현장 기대도 있지만 약학대학을 간다고 기하나 이런 과목들이 사실 무의미한 과목이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진로와 상관없이 또 그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고 변별력을 위해서. 단순히 어려운 과목을 뺀다고 더 나은 입시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교육 경감은 수능의 범위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 경쟁 압력을 어느 정도 줄 거냐 더 근본적으로는 대학 서열과 교육부는 이번 개편에 따른 예시 문항을 내년 중에 개발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도박을 처음 경험하는 나이가 평균 11살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박에 빠진 청소년이 많아진 것도 문제지만 접하는 나이가 어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 나이면 사실 도박을 불법 행위라고 인식하기보다는 하나의 놀이로 받아들이고 또 중독에 빠지기도 더 쉽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불법 도박 관련 청소년 상담 건수도 최근 10년 새 무려 16배가 늘었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A군은 최근 친구가 알려준 온라인 바카라 게임을 접했습니다. 도박에 쓴 돈을 거의 잃었지만 A군은 중독성이 강하다며 쉽게 끊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진짜 공부하면서도 스카 가서도 일상생활 하면서도 좀만 더 할까? 아까 괜히 뺐나? 이런 생각을 엄청 많이 하게 되고요. A군처럼 도박에 빠진 청소년은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으로 상담을 받은 청소년은 2014년 100명이 채 안 됐지만 거의 10년 동안 규모가 16배로 늘어 올해는 1,400명이 넘었습니다. 도박에 빠진 청소년이 많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접하는 나이가 어려진 것도 심각합니다. 도박 청소년들의 평균 연령은 2017년 18.2세에서 지난해 17.6세로 낮아졌는데 요즘엔 초등학교 5학년 때 도박을 처음 접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이 내년 3월까지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도박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통로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불법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불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서 불법 도박이나 불법 광고를 엄단할 수 있게 하는. 청소년들의 불법 도박은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절도나 보이스피싱 같은 2차 범죄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 관계기관들의 협력과 공조를 통한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항암 치료가 힘든 이유는 멀쩡한 세포까지 파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 대학병원이 강한 충격으로 암세포만 정밀하게 파괴하는 중입자 암 치료법을 도입했는데 만족도가 꽤 높습니다. 다른 대학병원들도 잇따라 이 치료법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신용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입자 치료는 탄소이온을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해 암 부위에 쏘는 치료법입니다. 기존 방사선 치료보다 치료 시간이 짧고 정상세포 파괴의 위험도 적습니다. 올 4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처음 도입한 뒤 전립선암 환자 150여 명이 치료를 마쳤고 상당수가 종양 감소 등의 효과를 봤습니다. 다만 도입한 병원 수가 적고 전립선암에만 적용돼 치료 범위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국내 세브란스 병원만 지금 중입자가 되고 있어요. 근데 현재 전립선 암만 된다고 해서
지금 일본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우리나라보다는 좀 비용이 좀 비싸게 드는 거. 이에 세브란스 병원은 내년 상반기 중 폐암과 간암, 췌장암으로 적응증을 확대해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효과가 알려지면서 중입자 치료를 새로 도입하려는 대학병원도 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2027년부터 부산 기장군 암센터에서 중입자 가속기를 운영할 예정이고 한양대도 세종시와 중입자 가속기 설립 협약을 맺고 도입을 본격화했습니다. 대략적인 겁니다만은 2028년도에 그 정도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과대학과 공과대학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이외에도 고려대가 중입자 가속기 도입 계획을 밝히면서 앞으로 더 많은 환자들이 중입자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미국 중부에 눈보라와 얼음을 동반한 겨울 폭풍이 불어닥치면서 항공기 결항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동부에선 15도에 가까운 이상 고온 현상으로 도시가 짙은 안개로 뒤덮였고 서부에는 며칠째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죠. 미국이 넓다고는 하지만 겨울 날씨가 양극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효 기자입니다. 화물차가 도로를 막아섰습니다. 눈폭풍 때문에 중심을 잃고 미끄러진 겁니다. 현지 시각 26일 눈과 얼음을 동반한 겨울 폭풍이 사우스다코타, 콜로라도, 캔자스 등 미국 중부를 강타해 눈보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도로 곳곳이 폐쇄됐고 항공기 수백 편도 결항 또는 지연돼 연말 연휴를 맞아 여행길에 오른 사람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I'm just keep trying to keep a smile, keep a positive outlook to keep from crying. 동부 지역은 한겨울에도 15도에 육박하는 이상 고온을 보이면서 보스턴 등 지역에선 짙은 안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가시거리는 400m 이하로 도로 표지판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캘리포니아 등 서부에서는 이달 중순부터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한 달 강수량인 65mm에 달하는 비가 1시간 만에 내리기도 했습니다. Same thing, only the lake is bigger this year. Same exact thing happened last year. 전문가들은 열대 지역의 수온이 높아지는 엘니뇨 탓에 앞으로도 이상 기온으로 인한 불규칙한 날씨가 자주 관측될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기옥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17명의 명단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대상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이름과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내년 3월까지 90명, 내년 연말까지는 450명 수준의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추가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MBN 보도국 김태형, 신영빈, 이성민, 안지훈 기자가 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방송학회가 선정하는 182회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는 MBN 숙대 음대 입시 비리 의혹 연속 보도에 대해 상당한 취재 노력을 들여 음대 입시 비리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고발 보도라고 그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이틀째 미세먼지가 비상입니다. 먼지는 차츰 남진하면서 내일은 서쪽 전역에 영향을 주겠는데요. 특히 수도권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전 한때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아 내일부터 수도권 지역에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시행이 되겠습니다. 추위는 한결 누그러들었습니다. 내일도 한낮 기온 서울이 6도, 대구는 10도까지 올라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동해안에 따라서는 열흘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데다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1도, 춘천 영하 4도로 출발하겠고요. 남부지방도 광주가 1도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부산이 13도까지 올라서 평년 기온을 3,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이번 주말 사이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